준비하시고 바로 스타트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17일 제헌절 날이고요. 뜻이 깊은 대한민국의 그 정통성을 얘기하는 그런 날이겠죠. 그래서 그런 기념은 아닌데 하다 보니 그냥 우연히 걸렸고 오늘 제헌절이라고. 오늘 내용은 조금 저번에 아마 우리가 그 3주년 식사하면서 잠깐 그 부분을 제가 이 빛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근데 아시다시피 빛이라는 것 하나로만 이야기하기가 그건 진짜 힘들잖아요. 그죠? 뭐 구름 잡는 얘기도 아니고 빛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낸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녹록한 그런 부분 아니어서 되게 고민스러운 지점이 됐어요. 감사해요. 네,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원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미술사에서는 대부분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인상파죠. 그래서 인상파라는 것은 빛이라는 걸로 해서 인상파로 가지고 들어가면 아시다시피 그거는 이제 우리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컨템포러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죠. 너무 좀 얕은 내용이어서 빛의 본질부터 시작을 해서 빛이라는 거가 이제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빛이 가져다 주는 여러 어떤 의미와 철학적인 어떤 그런 상황,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생활을 살아오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 빛의 역사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의 그 빛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로 우리한테 다가올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깊게 사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의미에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열린 빛하고 닫힌 빛이 뭘까? 그렇죠? 네, 그 부분이 되게 이게 정의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이제 강의를 들어보면 여기서 바로 이거다 저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강의의 어떤 그런 이 진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에센스가 퇴색될 것 같아서 일단은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께서 그것은 집에 가시면서 그 부분을 결론을 내리는 것도 재미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목은 아무튼 이렇게 정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빛에 한정을 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또 늘 작동하는 그런 약간 못된 버릇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확장성으로 가다 보니 이게 뭔가 다른 내용이 또 숨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또 그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된 내용은 이제 이 빛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 빛과 연결되어 있는 철학적인 함의가 주로 제가 이제 그 컨퍼런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워낙 이 컨퍼런스하고 이게 논문 복사 얘기가 많아서 컨퍼런스가 이제 시대적인 단어가 되어버렸는데 이 컨퍼런스를 뭘 주로 했느냐면 저번에 한번 들은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르주 바타유의 에로티시즘을 통해서 이제 제가 그걸 했고 그 반대편에 있는 항상 그게 있으면 반대편에 있는 대립을 짓는 항상 이양 대립을 같이 만드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그 대비 쪽에는 이제 바타유라 그러면 항상 이쪽에는 조금 반듯한 우리의 아저씨 칸트를 이제 대비를 해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순수 이성보다는 실천 이성의 비판으로서 대립을 만들어서 이제 그 해결의 변정법으로 이제 통해서 그 결론을 도출해낼 거고, 그래서 그게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지금 현재 미국 정세하고 우리나라 정치 정세까지 같이 연결을 해서 한번 달려보려고 오늘 갑자기 이제 확장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오늘인가요? 어젠가? 우리나라 유산이 눈앞에 비밀이 숨어 있는 곳 울진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쵸? 다 읽어보셨죠? 근데 이제 기사 제목에 이렇게 나왔고,
기사 내용 읽어보셨나요? 그 기사 내용에 안타깝지만 기자분이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여사무사에서 세계 아주 훌륭한 유산이 대한민국에 떨어졌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관광 명소로 해서 그렇게 가자. 앞으로 이게 이렇다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암국화 풍경을 만들어 놓고 이쪽에는 이제 암각화, 그러니까 이게 바위에 이렇게 조각을 해서 어느 정도 암각화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워낙 경치도 좋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관광 명소로 이제 거듭나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하나 되게 빠진 듯하게 뭔가 여러분들이 찝찝하지 않으세요? 그럼 맞잖아. 이게 맞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선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구석기 시대, 그러니까 구석기도 전기, 후기, 중기로 이렇게 나눠요. 후기, 중기로, 후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청동기 들어가면서 네안데르탈인 있죠. 네안데르탈인에서 유인은 그런 호모 사피엔스, 과학적으로 머리를 생각하는 지식적인 것. 도구적 유인은 그것을 네안데르탈인. 이 사람 네안데르탈인은 잘 못 걸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해서 걷기가 되게 힘들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 부분을 호모 사피엔스하고 둘이가 굉장히 아직까지는 증명이 안 돼 있으면서, 왜냐하면 그건 몇십만 년 전의 일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그보다는 조금 뒤에 거예요. 그러니까 라코스 동굴, 알타미르 동굴보다는 뒤쪽에 있는 거. 그게 이제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래, 등등 사냥 동물들 많이 나와요. 들으면 그 되게 저쪽에 암사에 있는 그 선사시대 유물, 여러분들 별로 가서 막 이렇게, 난 이걸 다 봐야지. 모네의 수련이나 모네의 해돋이만큼 그렇게 안 보잖아요. 그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재미없으니까. 왜 재미없을까라고 하면, 왜 재미없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 그거는 재미없고 모네는 재미있어요라고 하면, 갖다 붙여야 되는 말이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모네는 말이야, 그림에서 뭘 보이고 색깔도 보이고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색깔 안 보이면 그러면 그런 생각이 안 드니? 라고 하면은 대답할 게 없어요. 제가 이 본질에서 그게 오늘의 강의의 저희 포인트예요. 이걸 봤는데 기사상에서 비밀이 숨어 있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관광명소라는 얘기를 딱 적어버리고 끝내버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너무너무나 좋은 거고,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다라는 식으로 축하합시다. 이 얘기예요.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을 오늘 강의의 포인트라는 걸 아시고 한번 쭉 보고, 마지막에 이게 왜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말고 다른 생각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오늘 강의의 결론으로 생각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공리 등등등등 이렇게 했는데 강의 풍경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 되게 많이 있고. 자, 요즘 일본이나 이런 데 가보면 지금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터렐 왔었죠. 터렐은 뭐 하는 작가일까요? 빛이래요. 그죠? 빛. 근데 빛을 뭔가 만들었는데 자연스러운 빛은 아니고 뭔가 이렇게 인공의 빛. 저게 이제 옵틱 아트예요. 형광등, 댄 플라빈 같은 사람들. 거기에서 나와서 뭔가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이제 옛날에 있었던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오로지 그냥 빛만 해가지고 거기에서 약간 숭고미, 경외성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만드는데 여러분들을 끌어들인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숭고미를 느끼면 태양을 보고 숭고미 느껴요? 저기 태양 저기 이제 어떨 때 이래 장소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태양도 비치는. 그 비치는 타입을 여러분들은 원해요. 과연 그럴까?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또 한번 생각을 해봐요. 터렐에. 그 터렐은 왜 무엇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물음에 대한 대답들이 이제부터는 조금 선행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으로 오늘 강의를 또 시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빛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진심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흥미로워요. interesting. 근데 저번에 제가 한번 그랬죠. 장 보드리아르의 오리지널리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시뮬라시용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카피, 오리지널, 원본이 아니라 이제 막 그냥 가상세계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원래 있던 세계가 아니라 가상세계를 여러분들한테 준단 말이에요. 잠깐 복습을 해보면 내비게이션 없으면 이제 뭐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어느 동네를 가는데 어떤 동네의 지도를 옛날에 줬잖아. 지도하고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그 지도하고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월등히 여러분들한테 눈에 익숙해졌어요. 그건 내 세계예요, 이제. 나의 세계라. 그리고, 어느 도시에 여러분들은 혹시나, 시골이나 고성이나 저쪽에 있는 그 천체, 그런데 이제 원더링,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사유하는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 장소가 아닌 백화점이나 그런 마켓에서 걷는 게 더 여러분들한테는 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이 좋아서 거기에 걷느냐라고 하면 대답이 되게 궁색해요. 뭐 살 것도 있고, 뭐, 거기서 친구 만나고.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사유하고 생각하는 데서 되게 어떤 그 본질에 되게 가까운 그런 생각을 해봤느냐라고. 그것도 딱히 아니에요. 그러면 그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이제부터. 그런 장소 걷는 거하고 이런 장소가 걷는 게, 그럼 이건 뭐냐? 이런 장소들은 이제 가상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되게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현대백화점에서 걷는 게 훨씬 더 낫거든. 볼 것도 많고. 그게 더 만족스럽고. 돈을 똑같이 안 써도 여기는 만족스러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는 땀 삐실삐실 흘리고 가니까, 어우, 싫거든. 근데 생각의 어떤 깊이로 봤을 때는 거기가 훨씬 더 생각이 더 깊다는 거죠. 걷고 난 뒤에 딱 나중에 와서 밥을 먹을 때 가만히 보면, 여기가 훨씬 좋아요. 뭔가 이걸 이쪽 안에 있는 내적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건드려줬어. 무언가 건드려줘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가서 보면, 만약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긴자에 있는 아쿠아리움 아니면 이쪽에 있는 전시회 하는 데 가서 봐서 그러니까 막 화려해요. 막. 엄청나게 화려하고 여러분들을 판타스틱하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막 보고 나면, 야, 저거 끝내줘라고 하면서 이제 다 끝나서 다 끝나고 나올 때 보면, 뭘 봤지? 그 뭐 되게 번쩍번쩍거리는데, 야, 그거 어떻던데? 근데 그거 말고 그냥 가만히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건 막 그냥, 이게 시뮬라션이에요. 왜? 대중적인 거는 처음에 자극이 들어갔던 것보다 자극이 더 세야 여러분들은 거기에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왜? 내가 주체가 안 돼 있거든. 자아하고 주체성이 없어요, 거기 들어가서는. 외부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져요. 그게 시뮬라시옹이에요. 그게 대중 아트예요. 키치 아트라 그러고. 자, 거기까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죠? 네, 뭉크 그림이고요. 철웰이고. 이건 허커니가 옛날에 무대 미술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대 미술에다가 미술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무대 미술도 많이 했어요. 앙리, 마티스, 피카소 다 그랬는데 요즘은 좀 다르죠. 이런 사람들은 일단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럼 뭔가를 만들 줄 알고 내가 생각하는 컨셉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한테서의 이 빛이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거야. 우리 빛 저번에 할 때 만해의 빛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평면성이고 연극성이고 그런 부분에 아주 무심함의 대명사가 만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것은 빛인데 이건 악마가 뭘 들고 있네. 그렇죠? 그러면 오늘의 강의의 포인트는 이거죠. 악마가 들고 있는 빛이에요.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것이냐. 악마라 그러니까 되게 그냥 별로 기분 안 좋아요. 근데 악마가요. 악마 봤어요. 오늘 종교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악마라는 것은
기독교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는 일단 빼고 이야기할게요, 이거는. 근데 악마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체험은 안 했죠. 내적 체험을 해봤나요? 안 해봤어요. 내가 만들어낸 단어예요. 우리 귀신 이야기 하잖아요. 귀신 봤나요? 저기 가면은 그 화장실에 갔을 때 파란 종이 줄까? 하얀 종이 줄까? 이런 귀신들. 귀신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죠? 네. 자, 이런 얘기를 오늘 할 거예요. 자, 이거 보면 되게 불편한데요. 가만히 보면 친근해요. 아주 각주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이상하게 너무너무 현대적으로 이렇게 불빛 있고 이러는 것보다 터렐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터렐의 그 조명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해봐요. 이것도 그렇게 그것만큼 이렇게 고요한 거하고는 다르게 이것도 상당히 가져다 주는 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있다니까. 그런데 터렐은 깨끗해요. 그죠? 깔끔하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식탁보에서 아주 깨끗하게 흰포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너무 기분이 좋아. 내가 근데 어느 집에 가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깨끗하게 뭘로 딱 해줘야 그게 대접받는 건가요? 아니잖아. 그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지금 내가 노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것도 가상세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오늘 얘기할 포인트예요. 그럼 이제 미루어 짐작컨대 여러분들이 빨강, 파랑으로 돌아보면 이제 저 양반이 뭔가 파랑 쪽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은 빨강, 파랑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책을 읽어보면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디 거다? 빨간 거다, 파란 거다? 빨간 거다. 그렇죠. 오, 좋아요. 자, 빛을 얘기를 하면 르네상스 때 빛이 있는 그림을 딱 그린 사람이 기억나요? 태양하고 이런 거 등등. 파란 것만, 태양만 쫙 해가 쭉 이렇게 비추는 그림이 거의 여러분들이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르네상스를 지나서 바로크에 오면 나타나요. 그죠? 누가? 까라바쪼. 근데 까라바쪼의 빛은 태양일까요? 아니잖아. 그건 인위적으로 뭔가 만들었던 촛불빛인데 그거는 무대빛이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리고 달빛 이용 많이 해서 달빛을 많이 그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 엘스하이머. 독일 갔던 사람 알잖아요. 아담 엘스하이머는 이 사람이 알트도르프에서 내려오는 그런 자연을 되게 잘 그리는, 독일은 그게 되게 강해요. 왜냐하면 스위스 알프스의 그 뒤쪽으로는 어두침침한 동네예요. 그래서 달빛이 되게 강해요, 거기는. 그래서 그런 걸 잘 그리는 화가가 아담 엘스하이머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조지오 드라투라, 누구? 프랑스. 그 사람은 뭘? 촛불. 근데 그거는 빛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곤란하잖아요. 자연적인 빛하고는 다르잖아요. 렘브란트도 키아수라를 그렸지만 플라이트 투 이집트 피난처 그릴 때 달빛을 그려요. 근데 태양빛은 안 나와요, 직접적으로. 그죠? 왜냐? 그때는 르네상스 바로크까지는 종교가 득세를 했단 말이에요. 프리베일런스가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창조 신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없앴지만. 그럼 이 빛이 등장하는 것은 1725년도 비슷한 무렵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장자크 루소, 볼테르라는 사람 들어봤죠? 이 사람이 무슨 주의자? 요새 계몽룡이라고 하는 계몽주의자예요. 프랑스 대혁명하고 연결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과학을 하고 이성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연으로 돌아가라 등등.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국을 가보니 영국은 종교가 거의 없어. 이때는 여기에 볼테르가 있었을 때는 루이 15세. 아직까지는 프랑스는 카톨릭이 굉장히 진심, 아직까지는.
저쪽은 성공회로 인해가 쭉 내려왔던, 그죠? 한스 홀바인이 누구였다? 헨리 8세부터 시작해서 엠볼린 쭉쭉 오는 데부터 국교회, 성공회, 이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는 별로. 그럼 이때 벌써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갔다? 미국으로 이제 날아갔잖아. 메리 플라워 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는 별로. 왜? 명예혁명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람은 의회 정치 이런 것들로 벌써 영국은 쫙 만들어졌던 나라거든. 그럼 얘들은 종교에 대한 신에 대한 얘기가 자꾸 줄어든단 말이야. 그때가 1725년, 그리고 얘들은 산업혁명 딱 때리니까 종교 없어지면서 불가지론으로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은 뭘 그린다? 자연으로 들어가요. 왜? 종교는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또 한번 할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종교가 서서히 그 대신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그래서 걔들은 경험론자가 많잖아. 흉, 루크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 대신에 뭔가 이 윤리관에서 뭔가를 찾아야 되잖아. 도덕이나 윤리는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저쪽 독일에 가게 되면은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이 아니라 실천 이성 비판으로서 종교를 건드려주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계몽주의자니까 이성을 통해서 합리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갔던 거고, 영국에서는 서서히 빛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으로 돌아서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등장하는 그림들이 누굴까요? 존 컨스터블, 또 제임스 터너. 자, 독일로 한번 가볼까요? 독일은 누가? 프리드리히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연으로 갔다. 왜? 종교가 사라지면서, 종교는 왜 사라졌느냐? 그거는 제가 나중에 바타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 종교가 힘을 잃고 나니까 창조신에 대한 군의가 이렇게 약해지면서 인간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다. 뭐 때문에? 과학 때문에. 과학은 내가 할 수 있겠거든. 그게 한번 먼저 맛을 봤던 게 언제 맛을 봤느냐 하면 르네상스 때 맛을 봤어. 그래서 원근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연을 갖다가 이렇게 내가 조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원근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종교에서 바로크로 넘어가고, 그죠? 구교, 신교가 갈라지면서 그때 잠시 스톱하고 있다가 나중에 얘들이 다시 일어나는 게 뭐 때문에 일어난다? 계몽 이성주의로 다시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자연에서 빛이 등장한다. 아까 얘기했던 그 세 사람으로 인해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낭만주의라고 얘기한다. 그 낭만주의는 원래의 빛이 어디에 있었다? 바로크의 누구한테? 까라바쪼, 렘브란트. 그러니까 낭만주의의 후예들이 이쪽에 와서 낭만주의가 된단 말이에요. 저쪽에 바로크에서. 이해되지? 그러면 르네상스는 곡선일까? 아니면 직선일까? 직선이지. 왜냐면 원근법에 의해서 원근법 소실점이 있으니까. 자, 바로크는 원으로 돌아가면서 곡선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름이 잡히고 막 이런 식으로 돌아갔죠. 자, 밀레에서 그림 그 전에 신고전주의라는 게 있었어. 누가? 다비드가. 그쵸? 네. 제라드부터 시작해서 앵거러 등등 많잖아. 그 사람들한테 신고전주의 학파들의 그림들은 어떻다? 선이다? 아니면 곡선이다? 직선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가 나오냐면 델라크루아하고 제리코가 나오면서부터 시작해서 뗏목에서 나오는 그런 역동적인 마음의 움직임은 반드시 곡선에서 나온다. 직선에서는 이모션의 움직임은 안 나오죠. 그럼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이모션은 동물성이다, 식물성이다. 동물성이다. 그죠? 그럼 동물성은 빨간 거다, 파란 거다? 빨간 거단 말이에요. 오늘 강의 끝이에요. 빨간 거예요, 빨간 거. 오케이? 그러면 조르주 바타유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이해가 돼.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정말 쉽게 잘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조르주 바타유가 책을 사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사봤죠? 근데 보셨죠? 보고 있어요. 보고 있죠? 근데요, 그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듣고 보면 숙해서 다음 주까지 다 읽힐 거예요. 그렇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조르주 바타유 책을 이제 그걸 딱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탁 읽히고 나면 세상에 겁나는 철학책이 없어요. 다 읽어도 돼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면 저주의 몫이라 그래가지고 잉여에 대한 경제에 대한 얘기를 조르주 바타요가 썼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철학자들은요, 웬만한 철학자가 아니죠. 제일 1등급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조르주 바타요가 저는 지금까지 읽어봤던 철학자 중에서는 최고예요. 책도 몇 권 안 썼어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매음 굴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창녀들하고 같이 생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엄마가 매음이고 아버지도 그 매독이었고 일찍 죽었고, 정규 교육에 프랑스에서 나오는 그 정도였던 그런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은 어떤 사람보다 더 뛰어나요. 같은 동시대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제일 센 사람이 누구냐면 하이데거단 말이에요. 하이데거하고 잽이 안 돼요, 이 사람. 이제 쭉 넘어가 볼게요. 존 컨스터블의 이 빛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종교의 얘기로 말고 내가 자연에서 내의 내적 체험과 나의 오리진과 나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하면서 컨스터블 그림을 보라고요, 이제부터. 컨스터블은 그냥 근초마차에 있어가지고 막 햇빛 있고 아름답고 예쁘고 막 무지개가 있다라고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왜? 그 당시에 컨스터블하고 터너 전에 있었던 사람이 윌리엄 호가스예요. 그 사람 그림 생각해봐. 그 사람은 그냥 보통 일반 살을 그린 사람이에요. 누구처럼? 샤르댕처럼. 네 잘 있었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결혼인데 결혼을 조금 그 당시에는 산업혁명이 막 생기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1680년대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영국이 프랑스보다는 못 살았어요. 1700년대 후반 때부터 시작해서 영국이 조금 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그런 아주 이렇게 로우 레벨에 있는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일상사에 대한 고발로만 했단 말이에요, 윌리엄 호가스가. 근데 뚱딴지 같이 갑자기 자연이 탁 나오니까 사람들은 놀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영국에는 유명한 화가들이, 본국 화가들이 없잖아요. 르네상스도 한스 홀바인이 가가지고 헨리 8세를 그렸지 뭐 그닥 없었어요. 그 영국에 가보면 그때 그 그림들은 전부 다 옛날 그 그림들이에요. 한스 홀바인 그림들이고 에라스무스부터 시작해서 뭐 등등.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찰스 1세 때 나오는 사람의 그림도 앙리에타부터 찰스 1세 그리고 뭐 등등 그렸던 사람은 전부 다 안토니 반다이크란 말이에요. 플랑드레스 넘어간 사람? 없어. 유일하게 이제 자기 본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윌리엄 호가스가 시작했단 말이에요. 윌리엄 호가스의 장인어른이 톤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왕립 아카데미 소속이지만 그닥 그렇게 그림이 별로 없었고, 아무튼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로얄 아카데미를 만들려고 이제 막 준비한 사람들이 윌리엄 호가스하고 톤힐이라고 자기 장인 어른이 있었다. Thornhill. 톤힐. Thornhill.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만들고, 그 1등은 누가 되냐면 레이놀즈하고 게인즈버그가 이제 로얄 아카데미 퍼스트 프레지던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사람들은 로얄이라는 것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 그림인데 이게 나오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럼 이쪽에 프랑스를 한번 가보죠. 이 사람들이 1740, 50년, 프랑스는 다비드 있는 상황이라고, 앵그르하고 아직까지 낭만파 안 나왔어. 그러니까 절충파들이 나와 있는, 뭐 호라고스의 무슨 맹세 이런 거 하고 있던 터에 이 사람들, 왜냐 그 사람은 프랑스 대혁명으로 들어갔고 영국은 프랑스 대혁명의 명예혁명을 통해서 옛날에 다 정리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 사람. 그런 나라의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존 컨스터블을 그런 식으로 보란 말이에요. 태양을 이렇게 그린 그림은 아마 존 컨스터블한테서 처음 봤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빛을 한번 그려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게 인상파잖아요. 그죠? 그건 인상파 그려봐야 뭐 여러분들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을 굳이 이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으렵니다. 워낙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도 지겨울 거라고 보는데, 그 왜 인상파가
모네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인상파를 그렸을 거라는 거죠. 인상을 남기고 싶었다라는 거는 우리 보통 블로그나 아니면은 뭐 대부분 책에 그래 나왔잖아요. 인상파는 수시로 빛에 대해서 근데 그걸 왜 하느냐고요. 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그림으로 이렇게 고정화된 것들은 다 하고 있어서 뭔가 그거 외에 다른 새로운 게 필요하다고 느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빛을 이용해서 시시각각 똑같은 장면도 똑같은 장소도 그럼 그 사진을 몇 번을 찍으면 되지. 굳이 뭐 그림으로 왜? 그때 당시 사진들은 흑백이죠. 그거는 궁색하지. 그건 이제 블로그 수준이잖아요. 그런 얘기는. 자, 인상파가 정서나 감정은 익스프레션이지 임프레션은 아니거든. 인상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의 내적 체험을 저쪽에 표현주의식으로 표현을 안 해요. 그런 기법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인상파들의 그림이 그렇다라고 후대에 있는 비평가들이 만들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제가 웬만해서 아니다라는 얘기를 잘 안 하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후기 인상파가 되어서 반고흐가 나오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익스프레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 무얼로? 색깔로. 그리고 왜곡스러운 어떤 그런 디포미티의 어떤 선으로. 누구하고 비슷하게? 매너리즘하고 비슷하게. 그게 표현주의예요. 그 전에는 모네의 그림에서 인상에 대한 내가 어떤 그런 내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는 건 단 1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그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진이 그렇게 했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얘들은 그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사진기가 나다르가 이렇게 돼서 막 나오기 시작한 거는 인상파 시절에 그렇게 통용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구아르라는 그 카메라 있잖아요. 1832년도에 대충 을기설기 만들어졌으나 상용화가 안 돼. 그거 찍으려고 그러면 보통 한 서너 시간 걸려서 돈 많은 사람이 은색에 입혀가 찍는 건데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게 생겼다라고 이제 미래 짐작을 하고 이게 그림에서 문제가 되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누가 꾸르베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그림은 끝났네라고 하는 건 그건 나중에 있다가 이야기한 거예요. 꾸르베가 언제 죽었냐면 그때 죽은 게 아니라 꾸르베는 1810년, 20년, 30년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거의 1880 이 뒤에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 와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초기 때 다구아르가 만들었던 카메라에 대한 대항마로 절대로 대항마가 되려고 그러면 얘가 굉장히 많이 찍을 때, 손쉽게 사진기가 막 돌아갈 때, 그냥 막 찍을 때. 그렇지만 이 사진기는 전부 다 대부분 다 뭘 찍었냐면 사진관에서 얼굴 찍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우리 같이 이 사진기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밖에 나가서 찍잖아, 자연을. 자연은 못 찍는다니까. 이제 이해됐죠? 그럼 그 사람은 그거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거는 뒤에 사람이 그걸 만드는 거야, 이런 게. 자, 그럼 왜 그 사람들이 그걸 했을까라고 하면, 인상파는 무슨 그림 안에 들어간다? 낭만주의? 그렇지. 자연주의란 말이에요. 자연주의고 사실주의란 말이에요. 누구하고 똑같다? 퐁텐블루에 있는 사람들, 그 있는 사람들이에요. 코로 뭐 등등 많잖아. 도비니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람들. 퐁텐블루 숲 막 그리잖아요. 그 사람 자연 있는 그대로. 그게 누구라? 콘스터블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얘들보다는 콘스터블보다는 뒤에 만들어졌지만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걸 보고 왔으니까 퐁텐블루에서 모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것들끼리 그룹을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들 많잖아. 한 7, 8명 때. 옛날에 이름을 왜 안 돼? 이제는 막 가물가물해서 기억이 안 나. 도비니하고 코로하고 밀레하고 뭐 등등 몇 명이 있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을 저쪽에서 보고 왔겠죠. 그럼 여기에 비슷하게 있는 애들이 누구냐면 저쪽에 가면은 보스턴 학파라고 있어. 토마스 콜레. 허드슨 리브 강파라고. 이런 그림 그린다고, 이런 그림. 왜? 자연 그림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만들어진 게
종교에 대한 대항마로 뭔가 다른 대체가 필요했거든. 그래서 빛이라는 것을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신성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있다가 없어져 버리게 되면 종교를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되게 종교 말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통념이 되어 있던 것들이 없어지게 되면 되게 사회는 당황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대체적인 것들을 여기저기서 아직까지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모네 그림 중에서 몇 가지는 뒤에 나오지만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언제 그렸을까요? 죽기 전이겠지, 그지? 그럼 이 사람이 언제 죽었냐 하면 1879년에 죽었어요. 모네 그림에서 1879년은 굉장히 이런 그림이에요. 그쵸? 뒤에 나중에 보여줄게요. 1879년이라 그러면 장하고 74년도 첫 번째 인상파 전시회에서 세 번째가 77년도에 열려요. 그리고 78, 79년도 모네하고 르누아르가 탈퇴할 때 그때예요. 그러면 한참 그림 그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던 그거 있지, 샤빵띠의 부인 있죠, 르누아르의. 그 그림하고 똑같아요, 시간이. 근데 이 그림이 나와요. 한번 봐요. 다시 한번 생각. 샤빵띠의 여자의 그림하고 거의 아카데미 그림에 가까운 르누아르의 그림, 이쁜 그림 알죠? 그쵸? 그 그림하고 이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요. 야, 이 그림 같아요? 이 모네 그림 안 같잖아. 나는 이거 보고 완전 전율을 느꼈어요, 그때. 이거 뭐, 물론 알았지만, 그때는 그냥 모네 그림이지라고 생각했지만, 몇 년도 그림에서 이 사람이 왜 이런 걸 그렸을까? 다른 그림하고 완전히 생뚱맞은데, 그 얘기예요, 지금 이야기하려는 게. 그쵸? 혹시나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프랑스를 갔는데, 오케이? 프랑스를 갔는데, 오르세에 있죠, 이 그림이. 주로, 그쵸? 그 큐레이터나 아니면 이 사람의 불어를 할 줄 알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그렸느냐고 한번 물어봐요. 당돌하게. 당신 생각은 뭐냐? 모네가 왜 79년도, 78년도, 80년대 그림들이 있는데 이런 그림 아닌데 왜 이런 그림은 79년도에 이렇게 그렸는데 너 아냐? 그러면 대답을 아주 잘하면 그 사람은 되게 깊게 사유를 한 사람이죠. 그 여러분들이 찾아봐요. 지금 현재 구글부터 시작을 해서 네이버에 다 찾아봐요. 왜 이 사람은 이런 그림의 양식으로 그렸을까라고 하면 그 대답을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 혼자 생각해요. 오늘 강의하려면, 오케이. 해봐요.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요. 그게 훨 나아요. 당연히, 나도 지금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나도 모르는데. 이게 죽기 직전에, 그리고 그 전부터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부인이니까. 아파서 병원도 들고, 하여튼 죽음에 임박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 체온이든, 다치든, 삶이든, 뭔가 사그라지, 소멸하는 시기였을 거라고, 심적으로도. 그치. 시간이거든. 그쵸. 그래서 뭔가 그런, 또 아픔까지. 아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뭔가 표현하기 위해서. 그거는 맞아. 그거는 분명히 팩트는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을 왜 모네가 저런 식으로 그렸냐는 거죠. 자, 그럼 내가 거꾸로 이제 질문이 아니라, 르누아르가 만약에 이제, 아니면 피사로가, 아니면은 시슬레가, 바지유가, 이런 사람들이 까유보트가 자기 누가가 이제 저렇게 죽어가는데 그림을 저래 그리냐는 거예요.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그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그런 거를 안 그렸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죠.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건 누구냐면 소로야야. 물론 다른 내용이죠. 아기에 대한 기쁨이죠. 요거는 호들러죠. 호들러는 죽을 때죠. 나이가, 호들러가 물론 조금 더 뒤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호들러는 호들러 방식으로 그려요. 호들러는 늘 이 사람이 이렇게 그려요. 그쵸?
그쵸? 색깔이나 모든 형태나,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의 형태를 이 사람은 저렇게 그렸던 거고, 색상이나 다른 스타일로 완전히 탈바꿈해서 그리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제 의문이 들어가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된 배경이죠. 그럼 모네가 어떤 사람이냐? 자, 그건 한번 보죠. 이건 74년도, 73년도 1차 해돋이 유명한 거. 이건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설명 안 할게요. 오늘 강의의 이제 포인트예요. 자, 터너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숭고미를 표현을 하잖아요. 숭고미. 왜냐하면 칸트라는 사람은 과학적으로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영국에서 이렇게 나왔던 경험주의자들은 주로 과학적인 베이스 하에서 특히 수학적인 어떤 관념적인 것 말고 과학적인 일은 자연과학에 굉장히 이 사람들은 진심인 사람이에요. 왜? 뉴턴이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져서 실험하고 나름대로 나오는 귀납법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결론을 차곡차곡 쌓아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선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을 안 했는데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초월적인 어떤 생각을 해서 독일 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관념론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성의 이제 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두 개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데카르트부터 시작해서 왔던 그 관념론이 고기토라는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라고 했던 그 이성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강했던데 영국에서는 흉을 통해 가지고 경험해야 되는 쪽으로 같이 맞붙었으니까 칸트가 정리해 줄게 라고 생각을 한다. 이것도 좀 땡기고 저것도 좀 땡기고. 그래서 세 가지를 쓴단 말이에요. 순수 이성, 실천 이성.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숭고는 예술미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이성보다 지성이라는 얘기를 써요. 오성이라는 얘기하고 되게 복잡하게 이제 현상이라고 제가 그러죠. 현상이라는 것은 representation, 재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사과라고 딱 하면은 사과를 딱 생각할 때 사과의 단어하고 사과의 형태하고 다르죠. 그 사과하고 사과의 단어하고 글자는 완전히 둘이가 다른 거잖아. 그렇지만 우리는 매치식이죠. 단어라는 것을 가져와서 개념적으로 이 사람이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오성이라는 거야. 그런 것들을 개념이라 그래. 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컨스터블의 건촉하면 탁 떠오르는 거 있잖아. 그게 현상에 내 머릿속으로 가져오는 것을 현상이라 그래. 그런 것들을 현상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제 메를로 뽕기 내가 늘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 있죠. 그렇게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을 누가 있느냐? 칸트라는 사람입니다. 그 숭고미라는 것도 수학적으로 굉장히 이성적인 바탕하에서 설명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너무 큰 내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숭고라는 것들로 상상력 속에서 숭고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에는 상상밖에 없잖아. 그 대표적으로 숭고미라는 것은 경외라고 하는데 경외는 되게 두려운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냄새가 뭐가 나죠 그러면? 종교 냄새가 나지. 그죠? 독일하고 영국에서는 종교가 살짝 이렇게 약해지는 과정에서도 종교에 대한 어떤 그런 윤리관은 있어야 되니까 이건 뭔가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서 숭고미라는 것을 살짝 가져오는데 그게 자연하고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건 종교죠. 그렇죠? 자, 그건 나중에 이렇게 바탕. 어떻든 여기에서 예술미라는 것 자체에서 숭고미는 대표적으로 인간은 무한수하고 유한수가 있다, 그죠? 무한으로 막 가는 숫자가 있잖아. 그건 무한수라 그러지. 근데 그런 것들을 푸는 어떤 수학적인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능력이 되게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숭고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 말고 진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상상력에 있는 숭고미는 나이가라 폭포에서 나이가라를 딱 보면 우리는 경외스러워요. 이건 뭐 너무너무 막 위험하잖아. 공포스럽고, 공포스러운 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믿든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종교에서 신은 어떤 사람이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공포스럽고 나를 죽일 듯해요. 그게 제가 이야기했던, 좀 있으면 이제 바타유가 그 얘기를 꺼낼 거예요. 신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는 뭘 했느냐 하면, 타락한 천사를 가지고 와서 뭘로 만들다? 악마로 만들어버려요. 걔를 신성에서 탈출을 시켜버려요. 없애버려, 걔를. 말도 안 되는 놈이라 하면서 막 그냥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선에 연결되어 있는 신성을 신성이라 그랬고, 선이 아닌 불경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악마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창조주가 뭐라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불편한 얘기인데 그냥 한 번만 얘기하고, 이건 내 얘기가 아니니까. 나를 닮은 사람을 만들어냈어요, 신이. 근데 여기에서 바타유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인격신으로 창조신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인격신이 등장해. 왜 내하고 닮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그쵸? 그게 신성을 부여한다는, 이거는 나중의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인격신이 됐어. 인격신은 인간의 존재에서 존재의 어떤 그런 느낌하고 같이 돌아가요. 그 인간은 아까 얘기했던 이성을 가진다 그랬죠. 오성하고 모든 것들이 내가 판단하고 이러면, 처음에는 협업을 할 때 이성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을 때는 같이 가요, 같이. 자, 원시 시대의 네안데르탈인을 보자고요. 돌도끼를 가지고 있어. 지금도 아프리카엔 그렇죠. 사냥해 가서 먹고 사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걔들이 죽일 때 혼자 가서, 야, 내가 가서 멧돼지 한 마리 잡아올게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같이 가요. 그래서 밤 충분히 자고 이렇게 해서 간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잡아오는데 딱 정확하게 반 나눠요. n분의 1로. 그게 아니라 인간이 질서화가 되고 노동이라는 걸 알면서부터 시작을 했으면, 노동은 뭐예요? 생산이지. 그럼 잉여를 만들어내는 거지. 같이 해서. 왜냐면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 저장하고, 곡식도 저장하고, 가축도 키우고. 그러면 인간이 이제 뭔가 질서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무질서처럼 못 살잖아. 그 처음에 우리가 알타미라 동굴이나 아니면 라코스 동굴에 있었을 때의 그 동물들이 처음에 내하고 만났을 때는 내나 동물이나 똑같아요. 그때는 말 못하는데 지도. 저게 들 서 있고 다 했잖아. 그러면 걔하고 붙다가 난 죽어버리고 뭐 이런 사람 많이 봤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그때 번식 행위가 안 생겼으면 어때요? 우리가? 없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배웠을까? 동물적으로 배운단 말이야. 그게 동물성이라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개나 돼지나 똑같이 그런 동물성이 들어가서 번식 행위를 했죠. 근데 인간이 보기에는, 인간한테 있는 거는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금기가 있어. 저건 하면 안 되구나. 아무 데서나. 수치심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걸 원죄라는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근데 그건 동물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벌써 이미 네안데르탈인이 있었을 때에 무덤이 있다니까? 무덤이. 그거는 증명이 됐고, 그때 네안데르탈인의 전기 석기 시대하고 중기 구석기 시대의 연령으로 되는 선사 시대보다 더 오래된 데에서 무덤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게. 그럼 뭘로 설명할 것이냐? 동물들이 무덤을 만들어요? 그건 뭐냐? 그걸 보면 얘는 수치심이 있었고 질서를 만들고 싶었고 노동을 하고 싶었고, 그저 금기라는 것을 저것들이 만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타미라를 보면 돼요. 볼게요. 요거 전에, 그거는 이제 좀 있으면 이야기하면 재밌으니까. 자, 요 그럼 누굴까요? 컨스터블. 네. 지금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스트로크나 그림의 형태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잘 짜여져 있고 구도도 괜찮고, 특히 여기에서 이 사람이 가장 이 집착이라고 해야 되나? 구름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상파 사람들은 빨리 알마 프리마로 그리잖아요. 왜? 빛이 순서대로 막 빨리 변하니까 한 2시간 있으면 없어지니까 그 사람도 2시간에 다 그려야 되는 사람들이. 그게 제일 많이 없어지는 게 구름이에요. 구름이 잘 그리느냐 못 그리냐가 성패를 좌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구름의 빛과 구름의 신성을 주는 거예요. 자, 신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한테 꺼냈습니다. 신성입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새들의 어떤 그런 패턴을 보시면은 규칙적인가요? 불규칙적이에요. 자, 신성의 영역은, 이건 제 해석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저쪽에 있는 빨강과 파랑에서는 이쪽 부분에 있어서 실제나 이런 쪽에서는 죽음이나 이런 쪽에는 무질서하고 동물스럽고 불규칙하다라고 얘기했죠. 이쪽 상징계에서 넘어오게 되면은 규칙적이고 질서가 되게 정돈되어 있으니까 아주 레귤러하게 이렇게 비례적으로 되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벌써 이미, 왜냐하면 새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날아다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들이 그때 아카데미적으로 그림은 그리면은 비례적으로 그리는 게 월등히 그림으로 봤을 땐 편안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표시를 안 했다는 거죠. 이거는 누구 표현에 비슷하냐면 까마귀, 그거 누구죠? 그 고흐의, 그거 보면 알잖아요. 굉장히 이레귤러하게 그린단 말이에요. 그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동물성에서 움직이는 내적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컨스터블이. 제가 이거 보고 그리고 이런 모양을 보면 글쎄요, 거의 그거 같지 않아요? 고흐에. 고흐하고 이 사람 나이 차이가요 200년 차이, 100년 차이 나죠. 1850, 그 사람 1745씩. 100년 차이가 나는 사람한테서 그림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딱 100년 차이 날 거예요, 아마. 거의 비슷하게. 구름 보세요. 구름만 그렸어요. 누가? 컨스터블이. 이런 것들은 이게 조금은 아카데믹 하면서도 약간 귀족을 보여주기,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존 버그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풍경은 그 사람들한테 내 돈 자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존 버그는 얘기해요. 존 버그는 제가 그래서 가지고 온 이유가 존 버그는 그런 사람이에요. 바타이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존 버그의 패턴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어떻든 요거는 아카데미용이죠. 그죠? 전시회하고 로얄 아카데미에 출품할 수 있는 작품. 근데 이런 것들은 출품하기는 조금 그렇죠. 위에 있는 교수가 너 뭘 그렸니? 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렸고, 요거는 토마스 콜레나 이런 쪽에서 개벽 같은 천지개벽 이퀄 최후의 심판, 부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자연의 패턴이 될 수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클로드 로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클로드 로랭은 영국 사람이 아니고 프랑스 사람이고, 시몽부의 클로드 로랭, 그리고 또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바로크 화가가 샤를 르브랭의 스승인, 나중에 보세요. 아주 미소년이에요. 터너보다는 월등히 미소년이에요. 그죠? 존 컨스터블. 이건 약간 지금 보니까 코로 냄새도 나고, 그쵸? 퐁텐블루에 있는 코로의 자연주의 앤드 풍경화의 냄새도 같이 풍기고 있는 구름의 뜬 컴필드. 이런 거 하나하나를 보면 이 사람이 풍경화에 인간 세상의 만사를 넣는다라는 저런 패턴을 주로 많이 넣는 사람이 풍속화 많이 그렸던 사람 중에서 피트 브루헬, 이런 식으로 사람을 상당히 이렇게 늘려 깔면서 같이 가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연과 인간이 같이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아보다 one of them이라는 거예요. 자연 안에 속해 있는 하나의 구성원이 된다. 컨스터블 그리면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조금 이렇게 단단해요. 그리고 이 컴포지션이, 구성 요소의 그 대상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뭔가 약간 퍼머넌트한 그런 냄새가 나요.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패스웨이가 되는 게 아니라 뭐냐? 약간 세잔틱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느낀 거는 터너가 컨스터블을 되게 무시해요. 개무시해요. 그렇죠? 우리가 영화에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저런 제가 보기엔 몇 수 위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사람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컨스터블이 저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모네의 어떤 다른 비슷한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아마 영국에서는 터너상은 있지만 그러나 터너상은 워낙 걔가 개지랄을 뜨니까 제 생각에는 만들어준 것 같고 진짜 괜찮은 사람은 존 컨스터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볼게요. 예술가다운 그렇죠? 이게 이제 마지막에 가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해요. 이걸 보면 거의 추상화 앱스트럭션 같잖아요. 그죠? 구름인지, 저는 구름 같아요. 구름을 축약을 했고, 이쪽에 나오는 빛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완전히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먹구름 같은 것에 말씀대로 익스프레션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의 익스프레션은 낭만파에서 익스프레션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연이 내한테 내어주는 외적 체험이지 내적 체험을 표현을 못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은 터너예요. 터너는 지 마음대로 그랬죠. 그때는 형태나 이런 것들이 없죠. 그 사람 그림은 거의 추상화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이 사람을 무시했죠. 아마 그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네가 자기 와이프의 까미오를 그렇게 그리게 된 배경은 이 사람은 모든 그림을 다 그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이렇게 그렸고 저렇게 그렸고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초상화는 그렇게 그려야 되면 그거는 내 패턴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이 사람이 나중에 뭐로 돌아온다? 수련으로 돌아와요. 그쵸? 수련에 보이죠, 이제. 수련하고 아까 제가 그 까미오의 초상화하고는 상당 부분이 공통점에서 나오는 그런 색상의 패턴들이 있단 말이야. 그거 보고 뭐라 그런다? 저는 제 용어는 상징적 추상주의라는 말을 한번 써봤어요, 저는. 색깔로, 색상으로, 형태보다 그 사람의 붓질을 나중에 SNS 들어가서 까미유의 초상화 죽었을 때 까미유 초상화 확대를 빵 시켜가지고 제일 좋은 데서 화질을 받아서 수련 제일 좋은 거하고 한번 옆에 놔고 비교를 해보세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비교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까마귀하고 이렇게 날아가는 공허함에서 이루어지는 구름의 모양들. 여기서 강렬한 햇살 같이는 안 보이죠? 우리가 강렬한 햇살이라는 것 자체가 영국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패턴이지요. 그것을 누구한테서 우리가 느끼느냐 하면 허커니를 보면 알아요. 호커니에서 풍경화에서 태양은 이런 식이에요. 보일 듯 안 보일 듯 이런 식으로 추위에 그런 게 상당히 이렇게 약간 방해를 받는 듯한. 근데 이 사람이 LA를 갔잖아요. 거기서 수영장 풍덩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캐리비안 그런 것들 막 그린 거 보세요. 완전히 화려한 찬란한 색이 나온. 고흐가 저쪽에 있는 니넨에 있다가 파리를 통해가 아를로 왔을 때 아를에서의 색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변했잖아요. 똑같아요. 호커니가 그 얘기를 해요. 내가 고흐의 아를 같은 그런 마음을 느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컨스터블은 다 봤어요. 근데 이게 보면 아주 드리워져 있는 그 안에 그 꿈틀거리는 내적인 이 사람한테서 굉장히 조용하고 샌님 같지만 이 밑에서 움직이는 거역할 수 없는 그런 강한 힘과 죽음 충동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제 생각엔 월등히 컨스터블이 강해요. 터너보다. 터너는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을 했지만 금기 위반이라는 게 그 금기라는 것 자체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걸수록 금기 위반은 더 세게 나와요. 그러니까 컨스터블 같은 사람이 그런 그림을 그려요. 자, 그러면 상상을 해봐요.
뭉크를 생각해봐. 뭉크의 그림이 초반기의 그림하고 중반기 그림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다를 것 같은 것을 본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예상은 할 수 있어요. 뭉크의 그런 절규하는 그림하고 초기 때 이 사람이 프랑스 가기 전에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아카데미에서. 르누아르 그림하고 다 비슷비슷한 그런 패턴을 겪는다 그랬잖아요. 그걸 보면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뭉크는 태어났을 때 엄마 죽고 아버지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 상징계가 너무 강하다 못해 이 사람은 강박으로 몰아버려요. 그러니까 뭉크는 늘 강박에 시달려요. 거의 막 죽일 듯이 그냥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금기가 너무 많아버리니까 뭐라 그랬나요? 금기가 많으면 금기는 깨라고 있는 거예요. 금기 위반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주의상스예요. 그래서 뭉크가 절규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뭉크 나이에 1860 몇 년생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때 있던 사람들이 마티스. 마티스는 야수파지 색상으로 표현을 했지 내 안에 있는 익스프레션을 한 게 아니야, 이모션을. 처음으로 바로 했던 사람이 고흐하고 뭉크예요. 근데 고흐도 굉장히 강박이 강했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뭐 종교의 이렇게 금기라는 것 자체가 너무 많아서 자기가 전도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려 있잖아요. 그거 하다가 안 돼서 이 사람은 나왔는데 제 생각엔 이 사람이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미친 광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이쪽에 있는 영역을 표현한 거예요. 이제 대충 이해가 되죠? 고흐가 왜 그런 그림을 그렸고 뭉크가 왜 그래 표현이 됐는지 그게 처음에 상징계에서 나타나는 아버지는 뭐라고 했느냐면 뭉크 아버지는 너 이래가지고 이렇게 뿌리면은 귀신이 나타나서 너 잡아가서 이렇게 얘가 밤에 자다가도 막 꿈을 꾼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뿔 달린 괴물하고 막 악마를 만들어가지고 타락한 천사를 막 왜냐면 굉장히 독실한 아버지가 신자였으니까 너 그럼 죽는다. 엄마 이래가지고 돌아가 죽었는데 니까지 이래는 게 얘가 막 노이로제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절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절규를 설명을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바타요식으로 설명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콘스터블은 같은 풍경인데 요거는 뭉크의 태양이에요. 뭉크의 태양과 콘스터블의 태양하고 토마스 컬러의 태양과 요거는 루이스달이에요. 루이스달 3명 있죠, 그죠? 예. 네덜란드에. 되게 소프트해요. 그죠? 이쪽은 원래 나라가 3분의 1, 3분의 1 이걸 그리잖아요. 그렇죠? 그 토마스 콜레는 미국의 허드슨 쪽하고 그쪽에는 산맥이 장난 아니게 웅장하고 그는 진짜 숭고라는 것 자체를 보여주는 약간의 이쪽에는 저번에 내가 한번 그랬잖아요. 반지성주의라 그랬어요. 미국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주의하고 이런 게 되게 조금 프로파간다 쪽으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쪽에 황무지 개척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간 반지성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약간 바로크적인 냄새가 아무리 이 구교가 아닌 신교를 하더라도 조금 그게 강했어요. 그래서 교회 패턴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뭐 콱케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없는 거 다 만들어냈잖아요, 얘들이. 이런 게 있었고, 이거는 지가 이야기하는 태양에서 나오는 이것은 그 금기에서 나오는 저쪽에 신성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이렇게 과장되지 않아요. 드라이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뭉크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무질서, 그리고 동물적인 어떤 그런 패턴들, 그 불규칙적인 거, 이게 불연속적인 거, 이런 것들을 그냥 있는 날 것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게 미쳤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뭉크를. 아니잖아. 뭉크는 정상인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힘들면 그러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안 보이는 걸 보이게 해주는 게 누구다? 화가예요. 그게 현상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근데 그걸 미쳤다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미친 사람 세상에 없어요. 그냥 조금 과하게
이쪽에 있는 빨간 거보다 이게 파란 거보다 빨간 거를 원래 빨간 거를 그려야죠. 파란 거를 그리면 그게 화가인가요? 그건 그래픽 디자이너예요. 왜 이 빨간 거를 해야 되느냐 하면 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파란 거가 여러분들한테 더 씌워진 허상이잖아요. 이게 환상이고. 하이데거가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네가 만들었던 그 단어 안에 있는 거고 다 그래 만들었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잖아요. 뭐라 그러면 그래 그건 뭐 그래놓고 난 그래 또 믿잖아. 그래놓고 난 남이 안 그렇다고 하면 나쁜 년이라 그러나 말이에요. 자기가 만들어 놔놓고. 근데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면은 지가 그랬어. 그럼 미안하다 그런데 그건 늦었잖아. 그러니까 그게 벌써 이미 만들어질 때 이게 굳어진 편견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 지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인간이 노동하면서 질서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걸 보고 인성이라 그래요. 식물성이 아니라 인성이라 그런다. 반대편에 있는 것을 동물성이라고 합니다. 동물성을 신성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바타유가 그리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 빛을 그린 거는 베클린. 아놀드 베클린. 근데 이건 조금 자기적이지 않아요? 그쵸? 뭔가를, 그죠? 이렇게 뭐, 죽음의 지옥문 그래서 잡고. 그죠? 이건 종교 얘기는, 저도 뭐 어차피 종교이지만, 지옥 가봤어요. 우리가 만들어냈잖아요. 그걸 내가 증명해보라고 하는 건 아니고, 믿어야 되는 건 알지만, 지금 현재는 그냥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양해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자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타유가 이야기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죽음이라는 걸 들어갔을 때에 그때 나타나는 것들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케이? 왜냐하면은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 하다 보면 되게 불편한 사람도 있잖아요. 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바타유가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아놀드 베클린은 어느 나라 사람이다? 스위스니까 종교가 완전히 쯔빙글러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거의 루터교보다도 훨씬 더 강한 애들이에요. 얘들은 원래 갈갈이 다 찢어져 있는 민족들이잖아요. 그 슬라브족들보다 더 세요, 얘들이. 오케이. 그래서 얘들은 이제 베클린이 이런 식으로 그렸고, 베클린도 이런 식으로 갔어요. 여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아담 엘스하이머, 이거는 렘브란트. 조금 달라요. 그죠? 렘브란트하고 아담 엘스하이머하고는 좀 다르다. 나라도 달랐고. 자, 이거는 누구다? 마네의 열차. 그 왜 열차가 나왔을까? 열차라는 것 자체가 뭔가 상징성이 있다. 그죠? 열차는 산업혁명의 기계였다. 기계가 너무 발달했다. 아까 얘기했던 생산, 노동, 막 과잉, 잉여가 많아지면서부터 시작해서 이성의 영역들이 너무 강해지면서 이성이 도구화가 되면서 일을 시키는 쪽으로 가면서 이제 프롤레탈리아 등등 것들이 나오고 이쪽에는 이제 사회주의 나오고 공산주의가 나오겠죠. 이제 거기에 상황을 알아야 돼. 이 그림을 보면서도. 그냥 그걸 이해가 안 해버리면 나중에 그림을 깊게 들어가게 되면 이 그림이 함의하는 것들이 눈에서 막 놓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제가 역사와 정치 상황은 같이 가자라고. 자, 이제 이게 이렇게 그렸는데, 르누아르는 이런 식으로 그려요. 그냥 눈에만 넣어 놓으세요. 르누아르가 초기 때 인상파도 아닌 것이, 그렇다 해서 아카데미도 아닌 것이 그렸어요. 구름 같은 거 보고 이렇게 한번 봐놓으세요. 모네도 여기 비슷하게 그리는데 달라요. 자,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은 베네치아겠죠, 그죠? 모양이.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로야예요. 소로야를 너무 좋아해요, 그죠? 네. 네. 소로야 좋아할 수도 있죠, 뭐. 네. 좋아하는데 거의 무슨 냄새가 나냐면은 존 싱어 서전트 냄새가 나기도 하고 볼디니 쪽이다 나오고 소로야가 이런 사람인데 저번에 누가 이제 이렇게 그 기자가 뭘 썼는데 매독하고 등등 이런 것들은 뭐 해프닝이니까 그걸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미술사적으로는 절대로 개입하지 마세요. 그래 버리게 되면
이상한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 이미지가 편견이 들어가요. 소로야는 소요로야의 그림으로만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가지고 나왔어요. 이 사람 그림을.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크리티사이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그런 그림, 이 사람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다라는 걸 양해하시고, 아무튼 이렇게 그렸어요. 자, 요거는 모네의 그림이에요. 1870년대 초기 때니까 이 사람이 1860년도에 그림을 배워요. 샤를 그레이한테 가서. 그때 있었던 르노아르, 바지유, 시슬레 4명의 그림을 배우죠. 근데 그 사람이 한 4년 되고 나니까 몸이 안 좋으네. 학원 선생. 그때 이 사람들은 에꼴드 보자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대학교 들어가는. 근데 에꼴드 보자르는 아카데미 아니면 안 받아주고, 저 아버지 집에 돈 있는 사람 아니면 안 받아줬는데, 그 출신들 중에서 공부 잘하니까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굳이 그려봐야 뭐 샤바넬 무슨 뭐 부그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뭐 구스타프 모로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방한 이런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화가들은 전부 다 학원에서 그림을 배운 거예요. 샤를르 그레이부터 시작해서 뭐 등등. 그래서 아무튼 거기서 배우다가 4년 동안 그림만 배우니까 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그때 시슬레하고 모네는 외젠 부댕한테 가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배워요. 배우고 그러고 이제 돈 많은 그 바지유는 르누아르하고 이제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파리에서 자기 스튜디오 한 서너 개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그 바지유 그림은 그리는 거예요. 약간 사실적으로 아카데미식으로 그렸다라는. 아무튼 모네는 이런 식으로 그리다가 1870년대에 보불 전쟁이 생기잖아요. 저쪽에 있는 독일 애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비스마르크가 완전히 프랑스를 개박살을 내버리니까 그때 이제 군대를 가야 되잖아. 아우, 모네가 결혼을 해버리네. 결혼하면 군대 안 가는가 싶어가지고. 근데 잡혀가려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다시 갔어. 런던으로. 날아갔고, 마네는 이제 집이 돈이 많으니까 예비역으로 있었고, 르누아르도 뭐 그렇게 비슷하게 하고, 뭐, 한국과 똑같아. 그냥 지도 빼려고 막. 근데 바지유는 가가지고 죽어요. 그 대단한 친구죠. 그런 친구들이 잘 없는데. 아무튼 그랬고, 그래서 이제 74년도 돼가지고, 그림이 안 팔리니까, 인상파 1전시는 너것들끼리 팔아라는 거예요. 인상파라는 게 딱 너것들 요러 그렸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상파는 없어요, 여기는.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동네 어주이, 떠이주들 그림 좀 그린 나들 다 모아가지고, 전시회 하려고 그러니까 전시회가 옛날에 낙선전거래가 한번 들어봤잖아. 올랭피아 있던. 그거는 아카데미에서 나폴레옹 3세가 그냥 열어준 거고, 그거 없어, 그것도 이제.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달이라고 아까 제가 사진기 찍는 그 사람 2층 스튜디오에 야, 너희들 모여가지고 그냥 하고, 너희들이 돈 내. 그러고 이제 내한테 그거 줘. 임대료. 주고, 와가지고 그림 보고 사가는 거는 너희들이 이제 해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한 게 제일. 그래서 얘들이 이제 8회까지 가잖아, 계속. 그때 초기 때 그림이에요, 이게. 마네가 융킨트나 아까 얘기했던 외젠 부댕한테 그림 배울 때는 그냥 그 네덜란드식의 그림을 배웠어요. 되게 그림이 쌈박한데, 이게 뭐예요? 그런 그림들이 줄을 이룬 그림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인상파 그림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런던을 갔다 와요. 런던 가가지고 보다 보니까 피사로하고 듀랑루엘이라고 있어요, 화상이. 그 사람도 글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너 그림 좀 잘 그리니까 내가 그림 사줄게. 라고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사람은 안정기에 접어 들어가면은 이제부터는 없던 힘도 막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누굴 봤겠어? 이 그림이, 이런 그림 그린 사람 없었다니까? 그 사실주의하고 과학적으로 뭔가 나는 조금 튀어 보여야지 코로가 아니고 밀레도 아니고 자연주의의 그림이 아닌 수시로 변하는 것을 한번 그려봐야지. 그때 그림들은 이런 사실적인 게 보였어, 내 눈에는. 그걸 그려야지. 왜? 나는 밖에 나가서 그림 그릴 수 있었으니까. 그때는 튜브, 이렇게 물감 있잖아요. 전부 다 안에서 그린 게 아니라 밖에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작은 튜브가 나왔으니까. 그건 뭐 읽어보셨던 대로.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빨리 그릴 수 있는 거야, 내가. 천천히 스튜디오에서 그리는 사람은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으니까 그리기 시작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해봐야지라고 저것들끼리 이제
손을 잡고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하고? 시설레 하고. 르누아르 보고는 니 할래? 그러니까, 아우, 나는 아카데미야. 왜냐하면 샤를 르그레한테 배울 때 나는 아카데미로 인해서 돈 벌려고 마음먹었던 애고, 바지우도 그런 애예요. 근데 바지우가 에꼬닥 댕기다가 지가 에꼴들 보자로는 못 가니까 이렇게 해서 아카데미 가려고 마음먹었던 거고, 까이오보트도 그렇고, 더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만해가 인상파에 뭐 무슨 인상파서 그 사람은 아카데미 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아카데미에서 댄디처럼 사는 게 자기의 그거였고, 여기 모인 애들은 여기에 만에 있다 없다? 제1 전시회에? 만에 없어. 만에 안 와. 너가 그거 왜 가? 2번, 더가는. 더가는 지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더가는 인상파를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린 게 아니라 그냥 모은 거예요, 이 사람은. 더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이래 여자를 싫어하고 이런 알려져 있는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아방가르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조각 같은 거 보면 조각 있잖아요. 뒤에 이렇게 있는 거. 그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걸 왜 했느냐 하면 진짜 이 사람은 그림에 진심인 사람이에요. 대생이 장난하는 게 많잖아. 그걸 다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림을 쓸 재료로 쓰는 게 이 사람이에요. 그래, 앵그르 얘기를 너무너무나 귀담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그림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아카데미에서도 모네보다도 마네보다도 빨리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걸 조직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요맹이라고 알죠, 기요맹. 그 사람도 그림 되게 잘 그려요. 아무튼 브라크몬부터 자기가 많잖아. 그건 다 빼버리고. 아무튼 이렇게 했어요. 이제 점차적으로 모네의 그림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되게 재미나요. 쭉 봐봐요. 왼쪽에 있는 인상파 그림하고 오른쪽에 있는 인상파라고 이야기하는 이 빛하고의 관계가 살짝 뒤틀어지고, 여기는 지금 빛의 흔적들이 많이 떠댕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빛을 보면 빛이 투명하지 저렇게 탁하지 않아요. 그걸 늘 이 사람들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그건 뭐예요? 무랑 루저 있잖아요. 르누아르에 춤추는 여자들 막 있는. 그거 보면 얼룩덜룩하고 또 얼룩 반점이 있는 것 같아. 그걸 인상파라 그런다면. 그건 잘못돼도 한참 그림을 잘 못 그린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 부분에 르누아르가 너무너무 짜증내는 거예요. 이걸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한들, 왜냐하면은, 그때 있던 그림자가 한 2분 있으면 없어지는데, 그거 그리려고? 그럼 네가 추가한 게 뭐야? 그럼 그래가지고 그렸던 걸 모든 걸 잘라가지고 한 수백 장을 가지고 있든지, 그러면. 그래서 그걸 그렇게 그리려고 했던 게 뭐예요? 연작이잖아. 누가? 모네가. 이제 걔는 돌았단 말이에요. 연작을 그리는 사람이 없어. 미친놈도 아니고, 누가 사가는데, 이게. 그럼 모네는 스탁부터 시작을 해서 루앙 성당부터 시작을 해서 뽀뽀나무부터 시작해서 막 그린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은 이제 거기에 맛이 가버렸어. 제대로 된 사람이라. 왜? 영원성을 잡아내기 위해서. 스쳐가는 자연주의의 사실주의가 아니라 한낮에 흘러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실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아까 제가 봤던 저는 그 실존보다도 표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와이프 통해서, 초상화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게 이제 모네의 인상파 그림의 변형, 그리고 다양한 어떤 그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다 보면,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모네의 그림의 변천사가 이렇게 와서 사건에 이렇게 되었고, 빛에 대한 어떤 그런 진심들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 혼자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이제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재미겠지요. 여기 초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들은 거의 네덜란드식 그림하고 비슷하죠. 그죠? 예. 이런 것도. 이 외젠부댕하고 융킨트가 이렇게 많이 그리잖아요. 로젠탈하고 호베마 이런 사람들.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이게 초기,
1964년도 윤킨트한테 배우자마자 바로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카데미 딱 내니까 그냥 작살나 깨져버린다. 뭔 소리야, 이놈아. 여기 보면 물결의 어떤 양타를 보면 이거는 거의 꾸르베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인상파적인 냄새가 아니라 꾸르베식의 리얼리틱하게. 왜? 얘들은 변하는 걸 그리잖아. 변하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물결이에요. 그죠? 눈. 그 눈 되게 좋아해, 이 사람들은. 눈 그림 많잖아. 까치, 까마귀, 까마귀나 까치. 눈, 얼음, 깨지는 거. 세느강의 얼음이 깨졌단 말이에요. 바테유에서 잠시 살한 적이 있었어. 왜 돈이 없었어? 듀랑레이 망해버렸어. 그리고 홀슈대가 백화점 사장이잖아. 근데 거기 그 회사가 백화점 망했고, 그 마누라가 저그 집에 들어오네? 그때 까미오가 죽네? 그 바타유에 간단 말이에요. 죽고 난 뒤에. 바타유가 되게 못 사는 동네, 세인에서. 그때 세느강이 얼었대. 얼어가지고 얼음이 깨지는 것을 그린 그림이 있다. 그걸 꼭 찾아보시라고. 꼭 보세요. 그것을 인상파적으로 그린 게 아니라 깨지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 붓질의 스트로크가 앞서 이야기했던 초상화의 붓질의 스트로크하고 비슷하게 나오더라는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익스프레션이라는 거죠. 저는. 인정? 오케이. 자, 이 패턴이 초기 때의 모네의 그림이에요. 자, 초기 때, 요때가 점심 식사 그때 있잖아요. 요게 그때 있던 그림하고 이게 같은 맥락에서 나간. 초기 때는 조금 리얼리틱하게 가죠. 가다가 요거는 중간에 좀 더 있다가 장을 그렸던 거고. 요거는 진짜 초기 때, 까미유 그때 자포니즈 그 기모노 입고 그림 그렸던 거 있잖아. 빨간 거. 그런 그림들. 요런 것들 다 그런 거예요. 예. 이거 다 초기 때, 초기 같잖아. 그죠? 요거는 이제 약간 중기로 가면서 이 점심, 요거는 되게 이제 패턴이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오마주가, 이곳에서 많이 봤는데. 마네의 아들이 이렇게 무심하게 나오는 그 장면, 점심 식사가 마네 그림이 있어요. 기억나요? 오케이. 자, 이제는 그림이 완전히 변해요. 그죠? 이제 모네의 그림에서의 인상파적인 요소보단 뭔가 변화되고 있는 것들이 감지되고 있는 거예요. 인상파적인 요소들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요소들이지, 이렇게 약간의 이게 뭐라 그럴까, 약간 퍼머넌트한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것을 실존을 하고 있는 쪽으로 가야지, 이게 그냥 날려가서 그냥 보이는 걸로만 끝내는 것이 아닌 자기 마음에는 내적인 표현들이 살짝 들어가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그림들은 초기 때 그림이에요. 대단하죠? 모네도 이런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자, 이걸 보면 한 덩어리 같잖아요. 저 덩어리가 보면 저는 세잔 같아요, 이 사람이. 자, 이거는 런던 브릿지죠, 그죠? 요거는 포플러 나무의 연작이었죠. 요건 자기 딸 둘이 오슈대예요, 오슈대. 왜냐면 모네가 딸이 없잖아요. 아들인데 전부 다. 그 얘들 하나가 화가고 하나가 또 저기 미국에 있는 그 화가하고 또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장하고 결혼했고 하나는 남자가 이름이 제베르나이트 쪽에 있는 그런 애하고 결혼을 했어요. 걔가 누구한테 왔느냐 하면 차일드 하산부터 시작해서 루빈스타인하고 이런 애들하고 다 그쪽 애들이에요. 메리 카셋이 인도를 했죠. 오케이. 자, 연작이에요. 자, 이 연작은 제 눈에는 세잔의 사과처럼 보여요. 인상파 그림에서 허물어져 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근데 그렸는데 내 생각에는 모네가 열심히 했을까? 이거 그릴 때 막 그냥 수시로 이리 막 그리니까 한 2시간에 딱 그리고 막 생쇼를 다 했는데 이거는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스탁이라는 것은 그대로 이렇게 단단하게 되어 있는 나무보다도 더 이렇게 형태가 볼륨이 나오잖아.
나무는 이게 뿌리하고 이런 것만 하고 나면 이게 흔들리게 되면 또 다른데 얘는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그러다 콘크리트 집을 그릴 수는 없으니까 이게 가져다 주는 대지하고 이런 것들하고의 관계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렸어. 이게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지는. 그러다 보니 인상파적인 요소가 자꾸 없어져 가네, 처음보다. 내 생각은 그런 것 같아. 시설레는 보면 아직도 그리고 있잖아요. 에? 피사로는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얘는 이제, 피사로는 아시잖아요, 그죠? 거의 코로 스타일로 갔다가 세잔 스타일로도 막 간단 말이야. 세잔이 또 피사로 스타일로 가기도 하고. 근데 모네는 지가 이렇게 갔을 때 여기까지는 또 인상파로 갔는데 어떤 부분은 돌아오게 되면 아니란 말이야. 이런 건 되게 리얼리틱한 르바주의 어떤 그런 냄새도 난단 말이야. 헤스텍이. 그럼 제 같으면 놀란단 말이야. 야, 이건 뭐냐. 그래 보였잖아, 자기는. 근데 또 생각할 거 아니야. 이거 뭐 자기가 집에 와서 그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렸으니까. 그 짧은 순간에 내가 그러면 그때 뭘 봤지? 왜냐면 여러분들이 사진기가 있으면 찍어놓고 비교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니야, 한 번 하면 끝이야. 그럼 그 다음날 가서 보면 계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달리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제가 막 그냥 맛이 간 것 같아, 이제. 야, 이건 내 이거 못하겠다, 이제. 근데 못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잡아준 사람이 누구냐면 오슈데라고 봐요, 나는. 오슈데. 세컨 부인. 제 생각에는 세컨 부인하고는 전혀 something special은 내 생각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까미오로 끝냈고, 애들을 그닥고, 근데 이쪽이 전부 다 예술가 집이잖아. 아들도부터 시작해서 뭐, 영화 감독, 무슨 뭐, 화가, 자기 왔던 수양딸도 화가잖아. 얘도 보면은 거의 모네식으로 그린단 말이에요. 지베르나이트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는 그림은 멈출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오니까 눈에 병이 들어서 꼼짝 못하는 상황이 와도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이 중학교 때 벌써 캐리커처 이런 거는 장난 아니게 잘 그렸잖아요, 데생을. 그리고 윤킨탄한테도 인정을 받았다가 나중에 샤를르 그레이 4명하고 뭉쳐서 이제 갔다가 나중에 다시 또 윤킨탄한테 와가지고 네 그림을 이렇게 그려라고 해서 그림을 그렸다가 자기 스타일로 가져온 게 이런 그림들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인상파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가 기껏해서 보이는 그 면에서 흩어지는 그런 거라고 하면 그 사물의 대상의 본질은 그러면 다 없어지는 건가? 라는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위에 있는 르누아르는 나는 이거는 니하고 말도 안 맞으니까 난 이제 갈래라고 빠이빠이 하고 주는 지 갈 길 가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들은 딱 10년 만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뭐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의 1890년대에 지베르니니로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는데 너무나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모네가 있는 거지. 지베르니니에서 나오는 그런 그림이 없었더라면 얘는 그냥 시슬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시슬레보다 나은 게 뭐 있어요? 그죠? 인정하죠? 오케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베테유예요. 얼음 깨지는 거. 왜냐하면 얼음이 생각해봐요. 깨졌는데 강에서 쭉 내려오잖아요. 그럼 그때 상황을 포착해야 되잖아. 그게 좀 내려갔다가 내가 상상으로 그러면 그림 끝난 거지. 그 양심적인 사람이 그 그림이 되겠어요? 안 되죠. 이 사람한테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이겨낸 것 같아요. 네. 수련이에요. 이런 형태를 이런 식으로 그려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수련에 대한 것은 저는 빨간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거기에서 세상 만사가 있는 거고 자연이 있는 거고 거기에 모든 나의 역정이나 나의 어떤 열정, 무질서, 동물성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져서 고대에서 지금까지 온 원인이 됐던 거죠. 자, 이게 소로야하고 한번 비교해 봐야 될 그런 지점이겠죠. 소로야는 이런 사람이었고, 소로야는
자세히 깊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에 이 사람도 초기 때는 윤킨트 냄새가 나기도, 왜냐하면 그쪽에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죠. 그럼 그쪽에 있는 윤킨트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탈리아에서 그림을 베네치아에서 배웠으니까 이런 그림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터렐은 이 사람은 커커교의 진심, 그리고 와이프도 우리나라 사람이고, 이 사람 커커교의 장로, 그 사람도 둘 다 진심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잘 알고 있는 빌 비올라, 백남준의 제자이면서 죽음과 삶에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 특히 이쪽에 있는 죽음의 충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빛을 통해서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저번에 죽었죠. 그래서 이 사람 작품은 꼭 리마인드를 하면서 이 비디오로 쭉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설명을 안 드리느냐면, 이거는 지금 스틸 사진이냐, 이 사람 대부분 비디오예요. 그 비디오를 봐야 그게 이유가 돼요. 이를테면 하나를 설명을 드리면, 어떤 상황에 가다가 잠깐 시간을 탁 스탑해가지고 거기에서 빵 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없어지는 그 상황을 연출을 해요. 그게 마술이네. 이게 아니라 시간의, 장소의 공간을 두 개 다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 데서. 빌 비올라 보면서. 근데 뭐 그래도 돼요, 또. 내가 그렇게 보이면 보이는 거죠. 오케이? 아무튼 빌 비올라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터렐이고, 이 사람은 댄싱 하는 사람이에요. 요번에 아마 독일에서 이걸 했나 봐요. 댄싱의 매력이 이게 장난 아니게 다가오는데, 요즘 제가, 그리고 요즘 이렇게 되게 이렇게 동물하고 이런 쪽에 되게 많이 전시회를 한대요. 유럽 쪽에서 컨템포러리가. 자연 쪽에 이제 귀를 기울이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빨간 거에 굉장히 경도돼서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석 매진 임박이라고 아티스트 토크를 하는데, 나중에 찾아보세요. 어떤 사람이 해요. 아티스트 토크를 하려 그러면 그 정도의 어떤 그런 게 무장이 된 사람이어야 되겠죠. 아닌 사람이 아티스트 토크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중적인 인지도, 그런 거를 이렇게 사람한테 이야기한다? 그건 아니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배척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자꾸 들어주다 보니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해도 되는 거구나? 아니죠. 지금 나라는, 전 세계가 저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빨간 거를 얘기하는데, 이 파란 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만들어가지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얘들 보세요. 꿈과, 뭐라 그럴까요? 그게 동화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죠? 애들의 이 DS의 어떤 모습만 봐도 얘가 지금 저기에 빠져 있는 걸 알잖아요. 그것은 파란 거에서는 안 나와요. 그죠? 공도 들고 있고 별걸 다 들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자, 이거는 제가 여기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양혜규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조적으로 이렇게 블라인드 같은 거, 이게 왜냐하면 자기가 이방인이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보이는 거, 보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다른 그 지역에서 이질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제가 이제 블라인드를 좀 썼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약간의 이 상징계에서 얘기하는 그런 컨셉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하네요. 나무 쪽으로 이제 가요. 양혜규가 옷도 이상하게 이제 난 처음에 그냥 동네 아줌마인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 껍데기가 뭐 그래 중요해. 그렇죠? 그래서 양혜규가 이렇게 변해서 이제 나중에 국제갤러리에서 이 나무 사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리퀴드 생팔 아시죠? 막 날라다닌단 말이에요.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고 난리죠, 지금. 그쵸? 막, 여러분들한테 이 에너지가 막, 이렇게 꿈틀거리지 않아요? 음악이 나오면 막 춤을 추고 싶은 그런 꿈틀거림이 없어요. 깨야 돼요.
예. 언제까지 그래 살다가 죽으실래요? 이제 바타유가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다 춤을 추는 거예요. 규격이 있고 패턴이 있을 필요가 없죠. 내 흥나는 대로. 기쁜데 뭘 내가 표현을 하나요? 자, 이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전체를 안 그리고 자기가 대상을 안 보고 그린대요. 이런 사람이 있네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데이비드 살레는 이제 막 별것 다 해요. 이 친구는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정신 없어요. 무질서해서 좋아요.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서 좋아요. 늘 똑같은 거에 하는 게 아니라 늘 다른 것을 해서 당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여러분들이 폭력이라고 하면 두들기 패고 막 이런 거를 폭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깨 부수는 걸 폭력이라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프리주디스라 그러죠. 이 선입관을 부수는 것, 그것을 바타유는 내적 죽음이라 그래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깨고 나오라는 거예요. 뭘로? 폭력으로. 그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예술이고 미술이라는 거죠. 자, 이거 보면 알타미라 동굴이에요. 알타미라 동굴에 말하고 막 얘들이 난리가 났죠. 처음에 제가 저 그림을 그릴 때 되게 온순하게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렸다 그랬잖아요. 왜 너무 그때는 바깥쪽이 너무 막 그래서 무서워서 제가 착각했어요. 그건 제 잘못된 해석이었어요. 그게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타유는 그런 설명을 안 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바타유는 인간은 노동을 통해 가지고 내가 도구를 만들었죠. 도구를 만나서 협업을 했죠. 우리는 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동물한테 죽을 수도 있지만 나는 동물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죽은 동물에 대한 제사예요. 그게 가장 정확한 정답이라고 그분은 여러 많은 라코스부터 시작해서 동굴을 다 보고 벽화를 보고 난 뒤에 내린 결론이에요. 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봐요. 누구는 저걸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고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거라고. 그게 죄송해요. 그게 요때 초기 구석기 시대예요. 그러면 거의 네안데르탈인보다도 그 위쪽일 수도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도구를 통해서 죽이기는 했는데 소유로 가려고 그러면 가축은 내가 길들여야 돼요. 키워야 돼요. 그 키우는 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후기 신석기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런 계통의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글을 잘못 쓴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왜냐하면 그건 고정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바타유가 다 설명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걸 동물을 보면 이때 동물로 여러분들은 돌아가 보세요. 자, 오늘 해야 될 일은 원시시대, 여러분들은 고대 원시시대의 사람들이에요. 내하고 동물하고 같이 있어요. 근데 걔가 힘세잖아요. 1대1로 붙으면. 그럼 걔를 어떻게 생각을 해요? 신성으로 생각하죠. 그 처음에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지금 현재 보면, 아까 울진리에 보면은 고래 나왔잖아요. 걔가 우리보다 신성이에요. 걔를 높게 봤어요. 그래서 이런 데 보면 사람의 모습은 없어요. 동굴에 들어가 보면. 사람은 아무도 안 그려요. 사람을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원시인들은. 왜? 너무 볼품이 없었거든. 얘들은 크고, 우리는 그때 유인원들은 요만했어요. 그리고 동물들이 하는 번식 본능을 해야 자식이 나온다는 걸 아니까 했어요. 그 자식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얘들이 한 명, 두 명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결혼은 합법적인 거지만 그 당시에는 합법적인 게 아니죠. 근친상간 100% 가능했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늘 여자는 어떻게 돼 있다? 임신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 많잖아. 그걸 제한해야 되겠죠. 그래서 레트로비너스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근친상간은 수치스럽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여자를 내 자식이 있잖아. 안 그러면 내 마누라가 내 딸이 있어. 그럼 이 딸을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저쪽 부장한테, 부족장한테. 그 시집을 보내야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쪽에 보내주면 그쪽에서는 물건으로 또 줄 거 아니에요. 뭐를? 이 상호교환이라는 식으로 이걸 썼어요. 그래서 근친상간을 거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자 분배 문제 때문에 결혼의 문제에서 근친상간을 안 했다라는 일설도 있어요. 그렇게 시작됐다라는 말을 레트로비나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프랑스에서는. 그게 통용되고 있어요. 오케이. 그렇지만 인간한테는 근친상간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은 늘 있어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동물들처럼 하기 싫다라는 것은 벌써 이미 증명된 게 있어요. 숨어서 그렇게 했다, 수치스럽다라는 걸 알고 그것을 이제 종교에서는 원죄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경향도 없잖아 있었고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여하튼 그렇게 돼 있는 상황으로 동물들을 신성으로 봤어요. 그래서 늘 보면 이런 데 보면 제사 지낼 때 동물을 먼저 써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가축을 키웠잖아. 얘가 내보다 낫네. 말 잘 듣거든. 개가 늑대로 인해서 나온 거잖아요. 늑대를 길들이다 보니까 개가 됐어요. 아주 오랜 동안에 거의 알고 있기로 한 10,000년 정도 걸렸대요. 그래서 개가 나왔는데 야성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는 아니지. 그럼 이제 동물을 안 하죠. 인간을 제물로 바친단 말이에요. 그때는 한때 인간을 바쳤을 때가, 왜냐하면 신성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중요한 걸 바쳐야 돼요. 그래서 이삭 세크리피케이션이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살해하라라는 것 자체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어요. 구약에는 뭐로 나오냐면 전쟁을 했을 때 저쪽을 죽이게 됐을 때는 다 죽였어요. 내 자식은 죽이는 문제에서 살해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걸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인간이 이제 이렇게 내가 귀중하면서 시작을 하니까 내를 갖다 바치니까 열받잖아. 그럼 누구를 갖다 바쳐야 돼? 이제 동물을 갖다 바치는 시기가 왔죠. 그러면서 신성은 어떻게 돼요? 신성은 약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있는 신성에서 세속적인 세계로 옮겨올 수 있었던 게 신성이 약해지면서 일로 오는 거예요. 이게 강하면 지금도 강한 나라가 있어요. 아즈텍이라든지 저쪽 아프리카에 가면 아직까지 그런단 말이에요. 얘들은 신성에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신성은 선과 악이 없어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에요? 동물한테 선악이 있어요? 없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금기라 그러죠. 규칙이나 법. 이걸 촘촘히 만들면 만들수록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범죄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금기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금기가 있는 것은 금기 위반을 하려고 있는 거예요. 인간한테 본성이 그게 무의식이고 욕망이라 그랬잖아요.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지유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 이런 금기에 관련되어 있는 위반으로 가잖아요. 인간은 위반으로 가면 반드시 이 금기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전한 금기 위반을 하게 돼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인간의, 그래서 들레즈가 내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들레즈는 카오스를 먼저 조장을 한단 말이에요. 기관 없는 신체, 아무 생각도 없는 동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원리 때문에 막 오잖아요. 막 그림 보면. 그죠? 그러다가 막 우산에다가 막 거세된 소도 있고 그 소가 내하고 똑같네라고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렇게 가다가 너무 가버리게 되면, 극도로 가버리게 되면
충동이라 그래서 프로이트가 죽음 충동이라 그래. 그럼 다 죽어버려요. 인간은 죽는 그 다음 단계가 금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죽으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공포가 있지만 죽음은 결국은 뭐냐? 아까 제가 제사라 그랬죠. 그 제사가 신성이라 그랬잖아. 그 동물을 통해서 바치죠. 신성이 뭐가 있겠죠? 이 사람들은 고대에 있는 사람들은 신성을 동물이나 이런 거 신성이라 그랬지. 인격 잘하는 것은 없어요. 대체로. 존재를 안 만들죠.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어떤 그런 것들만 죽음으로만 만드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그러냐면은 물, 공기, 땅 여기에서 다시 순환이 된다 그랬잖아. 원소설이라 그래요. 이교도. 그러면 동물이 죽었죠. 동물이 죽으면 뭐가 돼요? 들어가서 이쪽에서 토양이 되고 그럼 그 토양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생긴다? 나무가 생기고 또 나중에 먹잖아. 그 처음에 인간도 아까 제가 그랬듯 그거 만들었다 그랬죠. 무덤. 그 처음에 딱 죽었어. 옆에 있는 무슨 바보 아빠가 누가 죽었네. 딱 죽은 거 딱 보면 처음에 뭔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들은 무섭지 않아요. 무서운 게 뭐가 있어, 걔들 때는. 누가 잡아먹어서 죽었으면 그냥 죽은 갑다라고 하지. 아이고, 슬피 울고 이런 거 없죠.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왜 옆에 안 가느냐 하면 구더기 있잖아. 막 이러니까 얘를 격리를 시켜야 되잖아. 저 옆에 가지 말라고 한 게 금기예요. 죽음의 시체 옆에 못 가게 한 게 금기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냅두면 얘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안 되니까 얘를 갖다가 띄워놓기 위해서 무덤을 만든 거예요. 오케이? 그 무덤을 만들고 나면은 이거는 이제 얘는 어느 정도 내하고 떨어졌으니까 죽었는데 그냥 무덤에 있는 애예요. 이게 뭐 슬프고 어떤 그런 제사 지내고 이런 거 없죠. 죽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살의 개념이 루시앙 프로이드가 뭐라 해요? 살, 뼈대 두 개로 나눴잖아요. 그 살은 변화되는 거예요. 살은 사람이 먹고 사는 거예요. 동물들도 먹을 수 있고 시체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으려고 냄새나고 내가 병 걸릴까 싶어서 막았고 근데 얘가 이제 살찜이 다 없어지고 난데 해골이 됐네? 이때부터는 이거는 굉장히 괜찮은 걸로 변해요. 해골은 되게 좋아해요. 이건 죽음에서 이제 부활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제는 금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걔들이 해골을 가지고 터키 바니타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서양에서는. 오케이? 그런데 얘들은 그런 걸로 토크하는데 우리나라는 투자 사례로 이야기한다. 모아놓고. SNS를 보다 보니까 내가 기겁을 한 게 이게 지금 현재 대치동하고 원베일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젊은 여자애들을 모아놓고 이 크림트 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여사무사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림이 얼마고 여러분들 그런 거 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무슨 개그맨인데 책을 읽었대요, 많이. 책을 읽고 나니까 돈이 벌리더라는 거죠. 장사가 잘 되고. 책을 읽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읽나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암각화예요. 이게 보면 이걸 표현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다 그렸어요, 동물을. 이렇게 왜 그려요? 그냥 동물이면 돼요. 고래. 뭐 그냥 얘들을 왜 그렸다? 신성이니까. 제사를 얘들을 갖다가 위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사의식에서 동물을 그린 거예요. 동굴백화는 딱 거기까지예요. 주술적인 경우가 강하다. 자, 이 사람 보면 요즘 난리죠. 이거 박살내고 얘한테 막 장난치고 이렇게 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옛날엔 이데올로기가 있었죠. 좌파, 우파, 공산이 아니라 사회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두 개가 있다가 이제 그때에 히틀러가 딱 쳐들어가가지고 이제 완전히 성기를 잡았을 때 어디서 막혔냐면 러시아에서 막혀요. 그 러시아에 막혔을 때 러시아가 그 당시에 1944년도 이럴 때 부자인, 얘들 농민혁명 하고 난데 돈 하나도 없었고 스탈린 그때 이제 막 잡았을 때인데 얘들 죽일 만한 힘이 없었어.
그럼 이쪽에 있는 프랑스에서 돈을 줘서, 프랑스도 개박살 났는데, 영국까지 가서 막 홀라당 다 타먹기 일보 직전에서 영국도 처칠도 막 꾸덕꾸덕 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누가 도와줬을까요? 미국이 도와줬어요. 미국이 도와줘서 러시아가 히틀러를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 거기 베를린에 가면 이렇게 막, 러시아 사람들이 히틀러를 이겼다라는 동상을 막 세워놨대요. 그거는 미국 거예요, 미국 거. 그러니까 미국이 그때만 하더라도 스탈린하고 이제 어떻든 핵전쟁으로 인해서 두 개가 빵빵하게 왔죠. 그 쭉 가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하고 클린턴이 왔을 때는 신자유주의, 신자본주의라 그래요. 그때는 미국이 경찰의 어떤 의무로 가면 전 세계적인 자기네들이 갑자기 돈을 벌었으니까 200년밖에 안 되니까 그 돈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약간의 부채의식? 전 세계를 평화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맏형으로서 이쪽에서 했고 이쪽에는 러시아가 있으니까 같이 갔는데 러시아가 망가져 버렸네. 1890되고 난 뒤부터. 그러고 난 뒤에 쭉 올라오니까 러시아 깨지고 나니까 이제 중국이 올라왔잖아요. 그 중국이 이제 이래서 G2까지 되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명맥을 유지했는데 중국이 지금 흔들흔들거리네. 그 미국이 혼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미국에서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동물스러운 어떤 그런 자본주의의 잉여나 이런 것들이 나누어서 같이 쓰게 되면 이거는 사회주의로 가는 거고 네온차만 그냥 그대로 꾸덕꾸덕 계속 가게 되면 뭐가 되면 파시즘이 된단 말이에요. 전체주의. 지금 딱 미국이 전체주의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되면 이 사람들은 늘 돈만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이 사람, 이란 이 사람 내정까지 간섭한단 말이에요. 관세를 가지고 관세 너 몇 프로 안 해? 그러면 너 이렇게 정치 안 해? 이런 식으로 관여하는 것은 또 다른 무솔리니 또 다른 히틀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런 상황에 우리나라도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보라는 거죠. 오케이? 자, 이거는 뒷모습이 되게 아름답죠. 프랑스의 고등학교 3학년이 철학 시험을 치고 있는 주관식 문제를 풀고 있는 철학 그때 수학 능력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얘들은 철학하고 뭐 하나를 더 친다 그러대요. 2개 치는데 철학 문제를 이렇게 빽빽하게 자기가 적더라고요. 뭐냐? 본질이 정의가 있었을 때에 정의라고 부르짖는 사람을 설득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해서 논해라 이라는 거죠. 정답은 없지만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바타유가 이랬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쭉 적는 거죠. 생각이 없으면 이렇게 적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적어도 한 패러그래프 정도는 여러분들이 쓸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막 살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막 살고 가면 그 본질을 모르고 죽어요. 이 사람들 보세요. 멋있지 않아요? 그냥 이런 거는 내일은 아닌데 뭐 철학 한다고 그러면 밥도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 밥이 뭐 이렇게 가지고 뭐 다른 사람한테 뭐 철학했다고 뭐 자랑하는 안 해요. 여러분 나중에 해보면 왜 했는지 알아요. 그거는 제가 백날 설명해봐야 한 2서너 권 읽어보면 알아요. 그게 우리 이거 미술을 하면서 그런 거 느끼잖아, 그죠? 그래서 뒤에 거는 줄이가 막 틀리니까 여기서 끝낼게요. 그 다음에 뒤에 철학에 관련되어 있는 바타유에 대한 내용들이 결국은 이거예요. 프란시스 베이컨하고 연결됐고 샤임슈테인하고 연결됐고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이 예술은 바타유의 신성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오늘 신성이라는 것만 알아도 성공한 거죠. 반은. 오케이, 끝입니다. 자, 질문은 없겠지만 혹시 질문을 하시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제발 질문 좀 해주시면. 없으실까요? 올라갈까요? 네. 네? 하십시오.